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돈 많이 든다고 국토부에서 안 하더니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 4조가 넘게 든다. 요거 저도 기사 봤거든요. 국토부 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4조 2천억 소요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것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하는데 이게 4조 2천억이 든다. 그래서 피해자 규모는 19,621명이고 근데 국토부는 요거는 LH 자산으로 잡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 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요거 이야기할 때 최소 3조 든다고 해서 난색을 표했는데 4조가 든다. 그거죠. 그래서 재원 추산하면은 최소 3, 4조. 피해자 규모와 경매 낙찰가 요거를 고려했을 때 최소 3, 4조 든다.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요거는 국토부 방법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4조 2천억이 드는 게 사실은 조금 오버일 수 있다. 왜냐면요. 시간 문제죠. 그건 확실하죠. 모든 거품은 안 터진 적이 없어요. 그게 광기에 따라서 얼마나 더 오래 가냐 이 정도의 차이일 거지. 그러면요. 왜 그러냐. 전세 사기라는 거 왜 터졌어요?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아치, 쓰레기들. 전세 사기가 터진 이유는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기치는 인간들 보면은 어때요? 한탕 하고 빠져야지. 돈을 벌 수 있을 때 도망가요? 아, 이제 요 정도 해먹었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다 싶을 때 도망가는 거지.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더 헤쳐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빌라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바지 사장을 왜 고용을 하겠냐. 얘네한테 위험은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돈 몇 푼 쥐어주고. 근데 전세가가 올라버린다? 그럼 바지 사장 어차피 먹튀할 거였는데 1억짜리 전세 놓고 1억짜리 집을 100채를 받았는데 전세가가 1억 5천으로 올라요. 어차피 안 돌려줄 거니까 이거 다 1억 5천으로 올려. 이 사람들 딴 데 전세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한 50억 더 헤쳐먹어. 그리고 전세가 떨어질 때 안 돌려주고 날려. 나는 돈이 없다. 배째. 이 50억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이거를 이미 가족, 친척 혹은 땅바닥 이런 데서 묻어두고 막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즉 무갭투기가 활보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자, 우리 갭투기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전세를 예금으로 준다. 이렇게 안 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여기 한 3억 5천 전세가 있다. 그러면은 내 돈 5억을 준비한 다음에 전세 받은 3억 5천을 예금하는 게 아니라 1억 5천만 준비를 한다. 왜? 그러니까 못 돌려줘서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거다. 다음 세입자가 같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 세입자가 역전세가 난다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든지 항상 이럴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조 2천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9,621명. 19,621명. 4조 2천억. 간단하게 그냥 2만 명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4조 2천억을 2만 명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 그러면요. 한 채당 평균 2억 1천만 원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세가 지금 거의 한 2억에서 2억 1천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거죠.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할 때 이 4조 2천억을 재원으로 다 쓰느냐? 갭투기 할 땐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매입 임대주택이죠. 그리고 요것을 정부에서 보장을 하죠. 그러면은 이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 뭐 전세가가 떨어져서 한 1억 8천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1억 8천까지 낮춰도 이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 들어가면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그 파랑새가 될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달씨? 그분이 가졌어요. 나의 파랑새가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파랑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가 되니까. 물론 저는 저 사람 100%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전세 사기 신놈이 제일 욕 먹어야지. 근데 저 사람은 유명인이니까 전세 사기 친놈보다 욕을 더 먹고 있는 건데 뭘 잘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니고 나쁜 짓 한 건데 근데 어쨌든 미수에 그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세 사기 친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 근데 그게 내가 그 파랑새가 될까봐 내가 저 사람의 폭탄을 내가 대신 떠안아 줄까봐 지금 저것도 폭탄 돌리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럴까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사서 매입 임대주택이 됐다. 그럼 그건 폭탄 돌리기가 아니죠. 어쨌든 내 전세금은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2억 1천만 원에서 한 1억 8천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요거 곱하기 아까 2만 명 뭐 얼마예요? 6천억이에요. 4조 2천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괜히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걸 토대로 요걸 못하게 막는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마저도 반감이 들도록 만든다. 제가 국토부 장관 딴 건 다 욕해도 전세 사기 대책은 민주당 대책보다 좋다고 했죠. 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전세 사기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빌라 포비아로 인한 전세, 아파트 전세로 수요 이동.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다면 이게 하락 방어가 되고 상승 유도가 되죠. 지금 요거를 토대로 그렇게 하려는 수작 아니면 이건 진짜 음모론인데 6천억 필요한 걸 4조 2천억 받아가지고 요걸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하진 않을까. 요런 음모론. 요거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떠올라서 이야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언론에서 요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 정책도 3, 4조 드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데 3, 4조가 들고 그걸 경매를 팔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2억 천에서 1억 8천 되면은 경매로 3천만 원 돌려주고 이 정도면 되는데 경매로 팔면은 더 망가질 수가 있죠. 그 가격에도 경매가 낙찰이 안 될 수가 있죠. 유찰이 많이 된다. 유찰이 많이 돼서 한 1억 2천 정도로 팔린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9천만 원. 그렇게 되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싸게 매입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세 사기 치는 인간들 또는 뭐 경제적 자유를 느끼겠다. 예전에 9.13 정태익 씨 강의 중에서 그 듣고서 550만 원짜리 강의 들으신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경매로 싸게 매입을 해서 월세 받는다. 대출 끼고 경매로 사가지고. 근데 막상 보니까 나는 내 채까지 샀는데 아직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매입 임대가 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이 싸게 사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칠 수 있어요. 또 전세 비싸게 놓고서 딴 데 지금 1억 8천인데 1억 2천에 낙찰 받은 다음에 1억 5천에 전세 놓고서 또 터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방법이 더 좋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제가 국토부 장관 엄청 욕하고 있어도. 근데 맨날 여기 와가지고 뭐 내가 민주당 의견 뭐 하나만 동의해주면은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왜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냐. 전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잘하는 정책, 국토부 장관도 지금 정책을 개 못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역할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욕을 지금 역대 국토부 장관 중에서 욕 가장 많이 처먹어도 돼요. 집값 불안하면 지금 잡을 생각을 해야지 대세 상승은 아니니까 규제 안 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공급한다고 공급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공공급 지금 91% 공급 안 되고 있는 거 알아요? 9%만 공급되고 있는 거 알아요? 민간 공급은 그래도 60, 70%는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와서 또 공급 정책 뭐 23만원 270만원 공급한다고 23만원 공급해놓고서 나 잘했지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개판대로 다 쳐놓고 그러고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젊은 인간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고 하고 또 뭐야 전세가 올라가니까 신생아 특례로 과소비했다 이딴 소리 하면서 또 전세가 올라간 이유는 신생아 특례 때문은 아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원래 제일 힘든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국토부 장관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죠. 신생아 특례 때문에 과소비해서 전세 올랐다고 했지만 전세가가 오른 건 신생아 특례 때문이 아니다. 또 다른 나와 싸우고 있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가장 힘든 걸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완화책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완화책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장 만든 사람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한 건데 그렇지만 전세 대책만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임차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공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게 꼭 신축일 필요는 없어요. 꼭 신축일 필요는 없고 저거를 매입해 주는데 웃돈 주고 매입해 주면 안 됩니다.
전세금만큼 어차피 무갭투기였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주고 새 전세 들어간다. 그 대신에 그 차익만큼 손실을 보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막 그래가지고 사는데 집주인한테 더 웃돈 주고 해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매입 임대로 한다면은 공공임대가 빌라 시장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빌라 포비아 현상도 공공임대 쪽으로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기존에 있는 전세들은 나간다고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매입 임대를 늘려가면서, 그러면 빌라 시장이 전세가 안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거라서요, 4조 2천억은 과하다. 많아야 보통 지금 언뜻 잡았지만 한 6천억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재원을 과잉해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웃돈 주고 매입한다. LH가 그딴 짓 많이 합니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 하면서 웃돈 주고 하고, 그거 국토부 주도 상하로 그렇게 하는 건데, LH가 손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국토부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딴 짓만 안 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